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 타임즈입니다.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에서 사망한 조선 노동자 유해 마침내 가족 품으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와 아무르주 틴다에 파견돼 일하다 사망한 조선 노동자들의 유해가 코로나19 국경봉쇄로 인해 오랫동안 송환되지 못하다가 조선 내 가족에게 인도됐다고 합니다. 데일리 NK 조선 내부 소식통은 4월 30일 코로나 4년간 러시아에서 사망했으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유골이 1년여에 걸쳐 가족에게 인도됐고 이달 말을 기해 해당 사업이 기본적으로 끝이 났다며 오랜 기다림 끝에 유골을 안전하게 인도받은 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위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이나 벌목 작업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현지에서 숨을 거뒀는데 코로나 국경봉쇄 조치로 송환이 이루어지지 못해 그동안 사업소나 작업소들의 유해가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항공이나 철도를 이용해 조선으로 들어가는 인편으로 몇 달 간격으로 정기적인 유해 송환 작업이 진행돼 4월 말에 모두 완료됐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특히 아무르주 틴다 지방의 벌목 작업소는 러시아 내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곳이어서 최근까지 유골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파견을 준비 중인 일부 노동자와 가족들 사이에 벌목이 건설 작업보다 위험성이 몇 배나 크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벌목 노동자로 파견되기를 원치 않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 당국은 이번 유해 송환 작업과 연관된 유언비어 확산으로 불필요한 불안감, 공포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지 보호의 기관을 통해 내부 주민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곡물 가격도 올랐다.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아우성. 조선 시장의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 내부에선 코로나 때보다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선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4월 28일 기준 양강도 해산의 한 시장에서 쌀 1kg은 조선돈 6,300원에 거래됐습니다. 직전 조사 때인 4월 14일 해산 시장의 쌀 거래 가격이 6,1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28% 오른 겁니다. 해산 시장의 쌀 가격이 6,300원까지 오른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다른 지역의 시장에서도 쌀 가격이 비슷한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월 28일 기준 평양과 평안북도 신의주의 한 시장에서 쌀 1kg은 각각 5,500원, 5,600원에 거래돼 2주 전보다 2.8%, 3.7% 올랐습니다. 한편 시장의 옥수수 가격 상승세는 쌀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28일 해산의 한 시장에서 옥수수 1kg은 3,500원에 거래돼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산 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이 3,500원에 달한 것은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입니다. 평양과 신의주 시장의 옥수수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4월 28일 평양과 신의주의 한 시장에서 옥수수 1kg은 각각 3,100원, 3,140원에 거래돼 2주 전보다 6.9%, 7.9% 상승했습니다. 현재 조선 시장의 곡물 가격은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됐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의 봄철 식량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봄의 경우 조선이 지난해 추수 기간 보기 드문 작황이라며 풍작을 선전했고 또 지난해 말부터 곡물 수입량이 확대돼 시장 곡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작 시장의 곡물 가격이 코로나 국경봉쇄 기간보다 오른 겁니다. 이에 조선 내부에서는 코로나 국경봉쇄 때보다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강도 소식통은 물량 자체가 부족해서 시장에서도 쌀을 구하기 힘들다며 시장에서도 식량을 못 구하니 전량 세대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조선 시장의 유류 가격이 2주 사이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월 28일 평양의 한 시장에서 휘발유 1kg의 가격은 조선돈 14,200원으로 2주 전 조사 때와 비교해 23.48%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유는 1kg에 13,000원에 판매돼 2주 전보다 무려 44.44%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선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상승한 것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량 감소, 조선 당국의 개인 연유 판매 단속, 농번기를 앞둔 수요 급증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조선 청소년들 호텔 드나들며 볼링장에서 돈 벌고 게임도. 함경북도 인민위원회가 도내 문화후생시설이 비사회주의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4월 29일 데일리 NK에
함경북도 인민위원회는 지난 20일 인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내 문화후생시설이 비사회주의 행위가 판치는 불량시설로 변질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는 청진시를 중심으로 새로 생긴 볼링관, 호텔, 백화점, 여관, 급양봉사기지 등 여러 곳에서 인민의 문화생활과 편의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과는 전혀 다른 비사회주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인민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볼링장을 세워주고 호텔, 백화점, 여관, 식당 등을 운영하도록 한 것은 인민들이 문화후생시설을 누림으로써 더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대치되는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부 개인, 기관이 돈주머니를 불리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미성년자들이 여관과 호텔 등 숙박시설에 드나들며 불건전한 행위를 벌이는 일들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청소년들이 새로 생긴 볼링장에서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식의 도박 행위를 서슴지 않는데도 시설 관리, 운영 일꾼들은 이를 묵과하고 돈만 벌고 있다는 점이 강하게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도인민위원회는 도내 문화후생시설들의 자본주의 생활양식이 흘러들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문화후생시설을 국가의 지침에 따라 엄격히 운영하며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도내 주민, 특히 학생, 청소년들에게 문화후생시설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교육하고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김정은 선물 정치에 18억 달러 썼다. 이 돈이면 식량난 해결.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조선 내 엘리트 특권층의 충성심과 결속을 끌어내기 위한 선물 정치에 사용하는 통치자금이 연간 2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일 한국의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김정은이 선물 정치에 쓰는 2조 5천억 원에는 특권층이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의식주 관련 비용부터 자동차, 의료 서비스, 경호 의전, 각종 문화 편의시설 등을 누리는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김 위원장 외에도 김덕훈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조용환 당 비서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벤츠 고급 차량을 탄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 벤츠 차량 역시 선물 정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의 선물 정치 연구에 참여한 박용환 KIDA 선임연구원은 조선에서 특권층이 몇 명인지에 대한 분석을 한 후 그들과 가족들이 일반 주민과 달리 특혜로 제공받는 물품들을 산출했다라며 전체 인구 0.3%에 해당하는 6만 5천 명이 1인당 연간 평균 4천만 원을 쓴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조선의 특권층을 권력 순위에 따라 분류해 각각이 제공받는 금전적 혜택을 추산했습니다. 특히 최상위 특권층인 김정은 일가 약 100명이 사용하는 금액은 조선 연간 사치품 비용 2조 5천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8,3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선의 연간 곡물 부족분인 11만 톤의 96%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일가는 하루에만 1인당 2,300만 원의 사치품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조선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3만 원으로 2,300만 원을 모으려면 15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해야 합니다. 일례로 김정은이 소유한 영국 프린세스 요트사의 95MI 모델 1대만 해도 거래가가 약 93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약 13만 4천 명으로 추정되는 조선 내 전체 결핵 환자의 40%인 5만 2천 명의 진단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 역시 공개활동에 나설 때마다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주애의 옷과 신발, 가방, 액세서리, 휴대전화 등 외출 차림 한 세트는 평균 2,60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의 선물 정치는 기득권 세력에게 특혜를 베풀어서 이들의 충성과 결속을 이끌어내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국방부와 KIDA는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대북 제재 감시 유엔 전문가 패널 대체할 독립기구 검토.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1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선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개국은 한미일이 주도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기구를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49개국 대표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회견을 열고 조선의 불법적인 대량살 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4월 30일 임기를 마치고 이날 공식적으로 해체됐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2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발표해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비확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온 패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조선은 다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안보리가 조선에 지속해서 요구해왔음을 거듭 강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